세요. 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인테크요. 코인테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4,000원에 10%. 네, 34,000원 매수가신데요. 어떤 점 보고 매수를 해주셨을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고 그 기존 사업에다가 또 새로운 양극재 사업 진출했다는 모멘텀이 있어서 샀습니다. 네,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지금 10% 정도 손실이시네요. 어떤 점 더 궁금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기타 그 2차전지 주들보다 밸류가 낮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어 어느 정도까지 밸류를 봐줘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목표 밸류에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종목 선정에 대한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뭐 일정 부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공정 자동화 풀 설비를 우리나라 최초로 먼저 한대거든요. 그래서 뭐 탑머티리얼이랑 수주 계약이 좀 많긴 한데 유럽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수주 계약이 좀 있는 쪽입니다. 올해 제가 그 수주 계약된 퍼센트를 좀 찾아보니까 매출액 대비 한 57%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쪽이고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2차 정비 그 장비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대장주인 PNT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일단 2차 정비 장비주들도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탑머티리얼의 기업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님 질문하셨다시피 과연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 부분과 코인테크의 실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성장주니까 포커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가능한 권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부분은 수주 잔고가 화답을 좀 해주는 것 같고요. 확답을.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이고 올해 공급 계약 쪽만 된 걸 보더라도 공정 자동화 설비에 관해 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삐걱거릴 일은 첫 번째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비가 새는 구간을 셀 수 있는 곳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없다. 그럼 신고가 갱신하고 눌림목이 좀 왔는데 3만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 여력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영역인 것 같은데 장비에 관해서 2차 장비 그 소재들 종목을 보시게 되면 그 2025년 프리미엄 기준으로 했을 때 40배, 50배, 많이 간 종목들 80배, 100배까지 프리미엄을 줬거든요. 근데 그들 영업이익률 10%도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수주 잔고나 성장성의 크기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비니까. 그래도 저는 2차 전지 장비에 관해서 적어도 20배 가까이는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장주인 PNT 같은 경우는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직 PER 여력으로 20배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반등 여력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마지막 문제를 기결을 시켜보면 이제 기간인 것 같거든요. 투자 기간.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조금 손을 좀 덜 타는 것 같은데 수급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안에서도 동박, 양극재, 연극재 찾아서 갔듯이 장비 쪽으로 좀 수급이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 때는 다 안 좋을 거라는 평들이 있었는데 코인테크는 호실적 썼고요. 그럼 2분기로 갈수록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을 보니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대거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수급과 매기도 온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만 하시면 저는 2차 정비 장비 쪽에서는 다른 전문가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좋게 보는 쪽입니다. 종목 선정에 대한 것은 눌림목 구간에 조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이 31,9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보다 조금 밑에 있는 권역인데 비중이 10%시니까 아마 추가 매수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 기간은 좀 길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50조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좀 갔다가 반도체에 좀 갔다가 자동차에 좀 갔다가 과대낙폭 구간인 섹터들 조선 또 오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좋아지면 한 섹터가 안 좋아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좀 도드라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랑 특히 2차 전지의 싸움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주도주 수급,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신재생 고루고루 오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면 필승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3만 원 권역이 좀 깨지고 흘러내렸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권원 밑에서는 28,000원, 7,000원까지 흘러내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15%, 20% 정도까지는 비중 채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밑에 아래에서는 비중 추가 10%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EPS, BPS 기준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을 도전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단가가 34,000원이니까 신고가 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만 해가지고 기간 투자만 하셔라. 최종 매도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에 4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잘 들으셨죠?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전화 건 김에 김민준 전문가님 명쾌한 분석이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님인데, 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종목 질문, 이 종목 질문이신가요? 전체적인 질문인데, 네.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방송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예. 시황이나 종목 선택이시라면 저희가 마지막 코너에 또 전해드리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잠깐만 하면 되는데. 네. 네, 어떤 부분이실까요? 조금 전에 밸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의문이 나서 밸류 적용 시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있는데, 어느 것을 대비해서 PER 적용을 해야 될지, 네.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물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올해 코인테크가 측정된 부분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EPS로 계산을 했을 때 2,200원이고 내년에 2,900원인데, 그러면 지금 코인테크는 밸류가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말씀을 하셨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배주주 순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의 이익률보다는 전년 동기 퀀텀 점프가 돼가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3배가 늘어나고 있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배.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를 적용할 때 단기 순이익으로 적용하느냐,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느냐,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요,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영업이익에 EPS를 대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지배주주 순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부분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판관비라든지 감가상각되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체킹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인테크의 주관적인 밸류에이션 측정은 지금 PNT와 비슷한 수준인데, 저는 PNT는 한 20배 정도 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코인테크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니까 그래도 15배, 16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고민 다 해결이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속적인 영업이익률의 상승도 역시 성장주를 볼 때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인테크에 대한 전략 나왔는데요.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기업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 중순에 사상 최고가 이후에 바닥 찍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PER 15배에서 16배 평가 예상 가능하다면서 상승 여력 내다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성장 등을 기다리면서 기간 투자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27,000원에서 28,000원 선에 추가 매수 10%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신고가 부근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좋은 날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 드림텍 15,0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애타게 도와달라고 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9,000원 선 아래에 마감이 되면서 이분께서 지금 한 거의
40% 이상이죠. 예, 반토막 하면은 7,500원이니까 40% 정도의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요. 드림텍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아직도 기억나는 상당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모듈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업황 기업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기업이 뭐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렇지도 않고요. 특허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 때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2, 3천 원이던 가격이 10배가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좀 깊었습니다. 실적 대비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권사에서 제 HS의 밸류를 써놓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률로 계산해보면 9배 정도 되거든요. BR이. 근데 이 드림텍 자체의 스마트폰 IT 기기 모듈 쪽보다는 그 종속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드림텍의 종속회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무가가 있습니다. 나무가가 있는데 나무가가 계속적으로 그 실적이 좀 좋았던 쪽이거든요. 올해도 좀 좋아지는 쪽이고 드림텍의 그 실적이 결국은 뭐 종속회사의 실적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잘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모멘텀 대비 약간 소외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때 종목들이 막 텐베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약간 공매도도 그때 막혀 있었고 1년 넘게 모멘텀만 붙으면 막 날아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글로벌 시장 경제나 종목에 대한 것들이 인위적인 상승이었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어쨌든 자본주의가 자유롭게 좀 놔둬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분명히 제도권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증시안정기금, 채권안정기금,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10조, 10조, 20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좀 돌아왔다고 보여지는 쪽이고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모듈 쪽이니까 IT 수요의 전방산업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소비 둔화에 맞물려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뭐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도 좀 보게 되면 특히나 KH바텍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일정 부분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단지 좀 소형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이런 부분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주가가 11,000원, 12,000원 가면 좀 밀리더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측정을 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9배, 10배면 IT 정도에서 소비 둔화도 있는데 정방산업이 좋아지지 않을 거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지 않겠느냐, 개선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가 이제 위로 못 가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님의 기대 수익률은 저는 0이라고 좀 보여지는 쪽입니다. 너무 높은 권역에서 지금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측치 못한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을 안 하고 기업의 내용을 좀 믿고 그냥 끌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군역인데 금리도 높고 다들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갈립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요즘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죠. 근데 내가 이 기업의 확신을 좀 더 갖고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기대 수익률 부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망설이지 말아야 될 시점이 언제냐? 올해하고 내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해 드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자님이 뭐 비중이 20%다 30%다 이러면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은 비중도 10%고 단가도 높고 주가는 50% 가까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9,000원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은 뭐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놔야지만 어느 정도 탈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지금 10%인데 비중 10% 추가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순환매에서 좀 막힐 공산이 큽니다.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주도주로서 활약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5%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지금 워낙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도드라지게 단가가 내려오실 거예요. 아마 12,000원 정도 전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박스권 하단이 9,000원, 상단이 지금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종목을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타진을 해보는 거에 맞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요. 네, 지금 5%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포트 교체를 해보는 그리고 박스권 상단 가격은 레인지 범위로 11,0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교체를 권하시는 건 그래도 뭐 내년까지 실적을 기다리지는 말자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 IT 전방 산업의 수요들이 그 신박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도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꼭 필수제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본다면 지금 IT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소비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사도 될 것들은 교체를 안 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꼭 들어가는데 필수제하고 엮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제품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는 쪽인데, 그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스마트폰 모듈 쪽이고 나무가 카메라의 매출은 제가 봤을 때 종속회사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해도 특별하게 더 좋은 권역, 전방산업의 화랑을 띠고 2020년 주가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정 밸류는 제가 봤을 때 드림텍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1배 정도, 이 정도가 맞지 않겠나.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12,000원이 지금 현재로는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제품 특별한 혁신이 있지 않는 한은 기존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련한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됐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텍,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속회사의 나무가 가치가 미반영돼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박스권의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 추가 매수 5% 비중 가능하다는 의견, 9,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선의 박스권 대응 으로 매수가 부근, 단가 낮추셔서 매수가 부근에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LS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52,000원에 30%예요. 네, 52,000원에 매수를 해주시고 3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네. 왜요? 왜 뜸을 들이시나요, 시청자님? 너무 잘 사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3거래일 연속에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종가가 65,400원 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네. 얼마 정도에 좀 팔아야 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67,000원대 고점을 형성했고요. 네. 뭐 이러면서 이 선이 뚫릴지 말지 좀 궁금하시죠? 네. 예,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상향 하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를 이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뭐 최근에 잡으셨네요. 3월달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네,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서 접근 포인트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LX 일렉트릭을 뭐 선정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계속 매매했어요. 이 종목이 좀 시장님한테 잘 맞는 종목 그러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일단 목표가를 궁금해하셨으니 그거부터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8만 봤을 때 원 갈까요? 네? 8만 원. 그걸 시장님 제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감을 그 자기 종목에 반영시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감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매매나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매매 관점이시거든요. 이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오면서 수익률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일단 박스권 공략이 잘 이루어진 부분 같고요. 그 전에는 주가가 하단은 5만 원, 상단은 6만 원의 좀 박스권이었습니다. 4만 원까지 흘러내렸을 때는 뭐 과대녹복 구간이었고, 일단 이제 전선 사업부를 하는 쪽인데 그 실적이 도드라지게 좋아지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가는 모멘텀도 좀 부는 쪽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로 요즘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는 쪽이다. 이게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 권역이기 때문에 신규 모멘텀이 정말로 실적 가시화가 되느냐 이거를 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 같고요. 단지 본업으로 좀 갔을 때도 실적이 도드라지게 좋아지는 쪽입니다. LX 일렉트릭은 시장에서 그렇게 막 각광받고 수급과 매기가 많이 오는 종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측정을 할 때 기업 구조가 탄탄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영업이익률 꾸준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 이런 쪽 분석인데 잘 사셨고요. 6만 원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고 나서 이미 박스권 그 추세 돌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만 5천 원 권역에서 기관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경기 침체 국면에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실적이 도드라진 상승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 갈 때까지도 유지가 될 것 같고, 올해 증권사에서 그 측정해놓은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2,700억 정도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년에 3,200억 정도인데 작년에 1,800억 썼지 않습니까? 이 실적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최근 5년간의 최대 실적인데 2,700억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네, 가능해 보이고요. 이 전력사업부가, 전선사업부가 요즘 확실히 매출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가격들은 8만 원 윗권으로 평균치가 8만 3천 원까지 나와 있는 권역인데, 어디까지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끌고 갈 거냐. 지금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쪽인데요. 그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거는 그때 뭐 글로벌 시장 상황이라든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냐? 이 주가가 눌림목권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권역에서 익절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이 주가가 6만 원 초반대까지 좀 흘러내렸을 때 굉장히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분명히 62동 평균선을 보면서 좀 버티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목표가는 제가 최종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면 저는 7만 7천 원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신고가 영역 7만 9천 원 밑에 조금 아래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투자 관점이 아니시라면 계속적으로 내가 팔아야 될 익절 가격,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흘러내리면 정리를 하겠다. 이 가격 포인트, 즉 저점을 올라가는 권역으로 이 해답을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라인이 6만 3천 원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익절가 6만 3천 원의 이탈시, 그러니까 6만 3천 원의 이탈시에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나는 그 전문가님 매매 관점이 아닙니다. 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겠다 하신다면 저는 7만 7천 원까지 지속적으로 장기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증권가 목표 주가 보시고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목표가 7만 7천 원 제시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S 일렉트릭 전선 기업으로 호실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와 좀 무관하게 현재 실적 성장을 올해 내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익절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만 3천 원을 이탈했을 때 익절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7만 7천 원을 잡으면서 중장기 보유 의견 나갑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언제나 100%님이십니다. MPC를 갖고 계시고요. 비중을 15%, 매수가를 9,800원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 올까요? 추매할 여력도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6,550원 기록하면서 보합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조정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3% 정도 손실 구간이시고요. 6,100원에 일단 바닥은 잡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신우님 제가 뭐 때문에 사셨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거 원래 우리 시청자분들 파레트 아시죠? 공장 같은 데 가면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갈려있는 원래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예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레트 기업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적이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주가가 본업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본업으로 가지도 않았고 실적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개인 매매를 하든 전문가랑 함께해서 매매를 하든 세 가지 사유 이상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종합 점수로 평가를 해서 50점 만점을 할 때 밸류도 보고 뭐 모멘텀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기술력도 보고 가미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기업은 밸류도 아니에요. 밸류가 싸서 가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1,200억에서 1,300억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성장주는 아니죠. 그러면 가치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건데, 우리 신선자님은 지금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하셨잖아요. 가격이 9,800원이니까. 최근에 4월 달에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62동 평균선에서 사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가격 급락 전에 사셨거나 뭐 작년 6월에 사셨거나 아니면 한 7월 정도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때 왜 올라왔느냐?
폐배터리가 좀 부각되면서 온 것 같아요. 뭐 현대차랑 공동 개발한다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이 주가 상승 나왔던 것이 모멘텀이었던 거죠. 밸류, 실적, 수급. 그러면 이 종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밸류, 실적, 수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멘텀이 좀 들썩들썩 됐을 때 다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플라스틱 기자재 부품업체. 이걸로 시장에 수급가 오겠습니까? 냉혹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폐배터리나 리튬이나 2차 전지에 들어와서 냉혹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양극재라든지 정말 실적 수준과 받침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2차 전지에 아직도 시세 초입부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보급률이 뭐 3%에서 5%, 많게는 정말 5%까지 보는 데가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시장 상황은 과열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더 추가 조정이다? 아니다.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 등등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고 보냐면 이제 선별화 과정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뒤안길로 사라지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확보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냐. 양극재 업체들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답보됐는데도 잘 나왔는데도 올라갔고 과열거래 인식 때문에 빠졌는데 첨보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완전 망가졌거든요, 주가가. 근데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주가가 그래서 못 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 수급 밸류하고는 제외예요. 그럼 모멘텀인데 MPC가 모멘텀이 붙었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 선택을 받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15%인데 10,000원이나 치고 이 주가를 만약 그 6,500원에 추가 매수를 10%를 했다. 비중이 20%예요. 그럼 단가는 8,250원 내려올 텐데 거기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느냐. 반등 나오면 다행입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안 나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돼요. 네, 그런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매나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좀 떨어졌어. 좋았을 때로 진행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근데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이 종목에 기다릴 수 있느냐,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느냐, 이 여력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승 동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요, 일정 부분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 하방 경직성은 완벽하게 확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해 1월 달에 5,400원 찍고 8,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시청자님도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 개념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반등 목표가 7,500원 설정해 드리고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PC가 2021년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해서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서 폐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MPC 주가 드라이브 요소는 모멘텀, 폐배터리 기대감이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 제한적이라는 판단 나오고 있고요. 하방 경직성 확보도 아직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7,500원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쾌남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을 오늘 종가에 사셨나요? 4,515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20% 비중이십니다. 3년째 보유 중이시네요. 그런데 수익대도 못 팔고 이제 본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 주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딱 오늘 종가 3년 전에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전략 주시죠. 여기는 제가 매매를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뭐 최근에 그 바닥권 기간 행보를 보고 그 접근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언더웨어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매매가 많이 출하가 좀 되는 쪽인데 회사 자체는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의류 쪽이긴 한데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류 산업을 좀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시즌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 관련주로 묻어서 가기에도 좀 아닌 것 같고, 중국 경기 회복이 뭐 더디기도 하고, 요즘에 또 대중 관계가 좀 살짝 안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 쪽은 둘째 치고, 소비로 좀 초점을 맞춰봤을 때, 그나마 코로나 시즌 때는 여기는 오프라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혜를 봤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로 코로나가 해제되고, 온라인만 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코올 패션에는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매장을 가고 뭐 속옷을 입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코올 패션의 그 매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보라는 것이 뭔가 차트나 우리가 실적을 볼 때도 분석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정보의 전달은 필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캐스터님이나 앵커들이 하는 부분이고 정보의 분석, 그 다음에 내 주관적인 뷰를 제시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20년도에 4,200억 매출이 올랐죠. 2021년에 6,700억입니다. 작년에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분명히 저도 확실하는데 이 실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업종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분 제가 봤을 때 작년에 클라이막스였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좀 해제되면서 이 그 매출 추이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주가는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가져가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의 그 기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을 봤을 때는 손절가가 필요 없을 종목인데 그래도 의류 쪽에 아직까지는 수급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좀 측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손절가를 그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손절가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단가가 4,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4,1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이제 반등 목표가는 아마 시청자님이 5,500원 정도 측정을 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간 투자만 하시면 그래도 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지 않겠나. 단지 분명히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표남님께서 3년 동안 보유를 하신 코엘 패션 진단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홈쇼핑 위주의 사업이 일단 수혜가 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적 클라이막스가 지났다는 점을 수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봤을 때는 손절가가 필요 없겠으나 그래도 시간 투자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4,100원 선의 손절가 참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선 제시를 하면서 기간 투자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이실까요? 동성 화인텍 네. 11,700원에 20%입니다. 네, 20% 투자하신 동성 화인텍입니다. 점점 올라와서 오늘 수익 전환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전에 한 2년 전에 한 30% 정도 이익을 내고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근래 또 조선주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한국카본 화재 난 날 그날 들어갔어요. 그런데 밑으로 많이 밀리다가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목표가가 한 15,000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그 정도 오르겠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아마 또 매매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조선 업황의 회복, 또 실적의 회복 보시면서 다시 진입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손실 보셨을 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도 잘 버티셨습니다. 목표가 저희가 잡아드리면서 수익 확보하실 수 있는 전략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그 목표가를 15,000원 설정해 놓으신 거 보니까 월봉을 보신 것 같아요. 14,500원이 이제 그 신고가 영역인데 여기를 좀 넘어가서 살짝 윗단에서 파시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네. 한국화본 화재 날 때 사셨으니까 뭐 몇 주 안 되셨네요. 잘 사셨고요. 최근에 뭐 제가 조선 쪽에서 들고 온 거는 뭐 삼성중공업하고 동성화이텍밖에 없습니다. 둘 다 좋게 보는 쪽이고. 한국화분하고 시장이 이제 양분돼 있으니까 기업 내용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보냉대 쪽에 아직도 수주 잔고가 많이 있고 조선 3사뿐만 아니고 선택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이고요. 저는 동성그룹 쪽에서 이제 동성케미칼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주사 쪽인데 동성그룹주의 캐시카우는 동성화인탁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회사 자체가 동성그룹주가 부산 기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동성케미칼을 들어가 보더라도 상당히 매출이나 실적이 좋거든요. 동성화인텍은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이고
뭐 시장되면 단편적으로 좀 1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하는데 지금은 뭐 이거는 기관 행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2,000원 정도 상단위로 조금 주가가 갈 것 같거든요. 시장이 좀 고뇌가 되실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스윙 전략으로 내가 한 3개월 정도 좀 보겠다. 그러면 이번에 12,500원 돌파할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시장님이 조금 생각하시는 15,000원까지 주가를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원하시는 한 30%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연말까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조선 3사들 업체의 그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폭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잔고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60%, 70%. 하반기로 갈수록 더 채워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시장의 인식이 기자재 종목들, 특히나 초저온 보냉제 쪽 하는 쪽들도 점점 수주잔고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인식이 도드라지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아시다시피 수급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섹터가 가면 어느 한 섹터가 못 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다른 섹터들도 동반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단기 매매의 추세 돌파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매 관점이다 하면 이번에 그 매도 시점을 좀 저울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접근하시게 되면 저는 그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내가 중장기로 좀 끌고 가겠다. 그러면 시청자님과 동일하게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매매 점수 주신다면 몇 점일까요? 뭐 그 섹터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조선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매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한국카본 화재 때 매수해 주신 종목인데요. 보냉제, 수주 잔고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하면서 1차 목표가는 13,500원, 연말까지 목표가 15,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진단 마무리하고 내일장의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뭐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요. 뭐 3차도 뭐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소득이 없이 갔다.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부채 한도는 타결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서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월 1일 혹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넘어가서 타결이 됐던 적도 많습니다. 단지 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의 그 투심의 어떤 방향성은 6월 금리 방향성에 맞춰져 있어요. FOMC 이제 6월 달에 과연 금리 동결이냐. 오늘 시카고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72%로 제시했거든요. 이것도 좀 획기적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역전이 됐어요. 그만큼 설왕설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날 이틀 전에는 동결 가능성이 70%였는데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증시 상단이 좀 열리느냐 아니면 다시 조금 더 기관 행보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매매는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매매는 조금 불안한 시점이 맞습니다. 증시 상단 2,850선 권역이 왔는데 저는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6월에 금리 동결 시그널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고 투자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이제 그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게 제시했는데 연말 증시 상승 포인트를 2,850선 제시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00선 하반대를 좀 보고 있는데 뭐 어찌 됐건 일정 부분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눌림목대도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집 전략을 펴 가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주식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내가 소수의 승리자가 되겠다. 주식 시장은 늘 다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수의 전유물이고요. 상승 동력에는 분명히 한계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상승 동력에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확보를 하지 않고 단시간에 내가 승부를 좀 봐보겠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기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고요. 숲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2차전지, 장비 쪽을 보고 있고요.
조금 사이드 쪽으로는 조선, 건설기계, 제약바이오까지 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확실히 나와도 또 일부 투자자는 5월에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전망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나와도 2600선 이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6월에 금리 인상이 동결되게 되면 네. 저는 상승이 좀 나온다고 보는 쪽이고, 레인지 범위로 2620선에서 40선까지는 좀 가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상승 돌파는 왜 안 이루어지냐? 예.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고금리가 유지 안 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 끝까지 숨길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금리, 고금리를 유지해 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 기대감은 연준에서 노출을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증시 상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세대 상승폭은 금리 동결로 갔을 때도 2640선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67선에서 마감됐는데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6월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2600선 초반에서 그 이상 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고금리 상황이라는 점 때문으로 인해서 투자 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장비, 조선 바이오까지 꼽아주셨네요. 김민준 전문가가 또 공개 방송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고 언제 하시나요? 네, 그 오랜만에 이제 좀 공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템베거 종목을 잡으려면 기회는 올해입니다. 올해의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시간 투자, 기간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물론 2차 전지를 노리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노리시는 분들 각각 틀릴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갈림길입니다. 2600선 돌파 가능하냐? 가능하면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논해보고, 오랜만에 또 공개 방송 했으니까 종목 상담도 좀 도와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과 김민준 TV에서 양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또 여러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김민준 전문가가 오늘 오후 5시에 증시 2600포인트로 가는 갈림길에서 템베거를 잘 잡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 8거래일 만에 조정인데요. 제한적인 낙폭이었고요. 내일장 어떨지 여러분 오늘 좋은 꿈 꾸시고 잘 또 정비하시고 내일 이 시간 장 마감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